군은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관련자들 싹 다 수사하고 굉장히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 다 모아놨다. 그런데 그 수사를 담당했던 노만석 검사가 뉴욕 증인인 조현천 기무사령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증인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그때 해외 도피를 했어요. 이 수사를 담당했던 노만석 검사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갔다는 이유로 한민구 장관, 김관진 장관 등 주요 군 증인들을 전부 불기소, 기소 유예해버렸다. 네. 그리고 사건을 뭉개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광철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검찰의 보안 수사가 중요하다는 사람이 증인 한 명 없다고 다른 주요 증인들을 다 수사 안 하고 기소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검찰의 과오를 생각하면 보안 수사건도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당신이 보안 수사 폐지 반대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보안 수사 폐지를 반대하려면 일단은 좀 자기 반성도 좀 하면서 검찰이 그러면서 보안 수사를 폐지했을 때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으니 좀 이거는 폐지하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라도 얘기하든가. 너무 당당해요. 뭐 마치 뭐 본인들의 권리를 네. 지금 침해당한 것이냐. 우리 방송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네. 우리 방송할 때 조금 잘못 안 되면 기세로 가야 되잖아요. 계속 기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네, 참 허황된 기세인 것 같긴 한데. 기세로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는데 예. 기세 부르지 말았어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정해드리자면 아까 전해드렸던 SK텔레콤의 해킹 피해로 인한 고객의 위약금 면제 SK텔레콤은 이미 7월 14일에 끝냈답니다. 위약금 올해 면제를. 말까지도 아니고? 올해 말까지 하라고 방통위가 요구한 건데 예. 그거를 거절한 겁니다. 아하. 이미 위약금 면제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럼 끝났어요? 더 고약하네요. 예, 5월 달에 사태가 발생했는데 2개월 만에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린 겁니다. 참 정말 고약합니다. SK 포고하려고 했는데 못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돼. 면제가 안 됩니다. 예. 아, 예, 오늘도 이렇게 뉴스 촘촘하게 정리했습니다. 벌써 주기자 라이브로 넘겨야 할 시간이 왔네요. 이지화님이 슈퍼챗과 함께 이동혁 박수산 정치 개콘 프로그램 만들면 인기가 짱 되겠어요. 아니 뭐 저는 능력이 없죠. 거기서 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닙니다. 원래동에서. 저는 뭐 네. 저희 개그맨들 얼마 대단하신데. 네. 예, 이창희님은 어머니랑 같이 보고 계시다고 쓰셨고 올리1102님은 퇴근길인데 차가 많이 막혀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재석의 경공특보 보면서 해소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돌아오겠고 주기자 라이브 계속 많이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진열 3 홍연구원 박수환 씨, 아. 한금이었습니다. 메시 인터컴 종료. 이재석의 경공특보였습니다.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세상에 되게 많은 주제, 이슈, 그리고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짚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흐름이 무엇인가, 핵심이 되는 맥락은 무엇인가, 배경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하루하루 한 번씩 짚어보는 게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여러 혼란한 것들 가운데 하나의 좀 좌표를 만들어 보고 그 좌표가 나의 위치를 이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면 잘 되면 더 할 거고 안 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우리는 박동만한테 옵니다. 박동만 성형외과. 대통령 주치의를 한 성형외과 전문의야. 성형외과 의사가 대통령 주치의였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주치의는 아니었고 자문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국정농단 때 최순실 정유라가 다니던 그 김영재 성형외과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김영재 성형외과가 박근혜 정부한테 미친 영향보다 박동만이 김건희 윤석열한테 미친 영향이 훨씬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의 건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박동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윤석열 체포도 되고 김건희가 체포당하기 전에 계속 제가 아플 예정이다, 들어누울 예정이다 하면서 아산병원에 매주 목요일날 가서 황제 진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그 영상 물론 못 본 사람이 있는데 주기자 라이브 좀 찾아봐. 기자들 취재 안 할 거면 주기자 라이브를 좀 보라고. 좀 다 금도 5돈이라니까 맨날 10돈이라고 계속 박동만한테 내가 방송에서 그렇게 기자들한테 가라고 아니다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이벤트 보러 가고 박동만도 잡으러 가고 또 잡으러 가야지 뭐 어떻게 해. 아니 전공도 나만 잡으라고 하고 김진성도 나만 잡고 누구도 다 잡고 서희건설도 내가 해오고 서희건설도 내가 많이 해왔어. 자, 그런데 아무튼 박동만한테 갑니다. 저희는 지금 강남에 있는 박동만한테 가겠습니다. 서희건설 이동관 주는 아시죠? 알겠는데 그
어디서 골프도 치시고 아니, 골프 친 적 한 번도 없고 골프는 없고 이봉관 회장님하고도 내가 사적으로 전화를 하고 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문자 많이 하셨던데요? 문자 한 적 한 번 있을 거야. 한 번이요? 한 번 있지. 뭐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럼 어떤 얘기 하셨어요? 그러면? 이봉관 회장님이 예. 작년 초에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고마움으로 네.
나라를 그리고 권력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자, 통일교 네. 한학자 총재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프다 병원 갔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네, 원래라면 지금 8일에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예상과 마찬가지로 당일 출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해요. 이 얘기를 한다죠. 예, 통일교 관계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옮기면 참 어머님의 치료와 안정 이후로 소환을 연기하고 서면이나 방문 조사도 요청할 것이다. 여기서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학자 총재를 가리키는 건데요. 심장질환 관련된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회복 중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소환 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 무리하진 않은데요. 자, 그런데 특검은 그래서 11월 재소환 통보했습니다. 네, 11일요. 11일로 다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라 이런 2차 출석 요구서를 오늘 우편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자, 통일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구속을 막고 그 다음에 소환을 막는데 얼마를 걸었어요. 자, 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변호사들을 좀 사적으로 만난 거 아니냐. 네, 좀 심각한 문제죠. 네, 오광수 전 수석도 만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특검에서 잘 들여다보고 있으니 11월 소환해서 통일교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네, 방문조사 이거 과거 김건희 씨가 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한테 큰일 납니다. 자, 특검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부장판사 출신 통일교 변호사가 그 사람이 민중기 특검의 배석 판사였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애초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안 밝히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을 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정관 변호사 쓰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특검보를 다 만나고 왔어. 그래가지고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나서 대응 전략을 이렇게 짰어요. 네, 뭐 일반적인 이야기에 따른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사가 만난 다음에 당연히 돈값을 해야 되니까 통일교 내부에 보고를 해줄 거 아닙니까? 예. 만나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사 정보가 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의혹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관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이 민특검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까지 했다라고 하는데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에 대해서 골치가 아프다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부족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불필요한 만남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 지금 골치 아프다. 그 말을 또 지어서 했을까요? 이런 생각도 나오고요. 물론 그 말을 그 변호사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듣진 않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국면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보고돼 있다라고 하는데 윤영호 씨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다 보고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총재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한학자 씨는 소환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면을 전환해야 된다고 다른 쪽으로. 예, 그 윤영호 씨의 부인이 재정국장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횡령 부분을 찾아서 국면 전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후에 통일교가 이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탁탁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통일교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통일교는 국민의힘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에게 돈과 사람과 그리고 조직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가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후에는 또 어찌 했는지 김건희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수사를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전관 비리 때문이라도 검찰 사법개혁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네. 전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사실은 전관 비리가 아니라 전관 사기라고 봐야 되는데 범죄죠. 범죄입니다. 예, 법조 비리. 이 사법개혁을 큰 틀에서 한 번씩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활비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니 다른 공무원들 돈 쓰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썼다고 지금 써놔요. 다 모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네. 카드 쓰고 돈 쓰고 어디에다 밥값 얼마 썼어요 쓰는데 왜
검찰이 그런 거 없냐? 있어요, 다. 그렇죠. 예. 있는데 특활비 봉투를 왜 주는지, 아직도 봉투를 받고 아직도 룸사롱에서 회식을 하고 이런 거는 사라져야죠. 언제까지 검찰이 국민 위에 있습니까? 법 위에 있습니까? 자, 이 기회에 종교도 과세해야 되겠습니다. 신자들 돈 받아다가 도박판에 쓰는데 수사 무마해 주니까 의기양양한가 봐요. 지금껏 수사를 무마해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경찰이 수사하지 않은 거,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거, 권성동이 자료 빼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다 수사해야 됩니다. 통일교에서 특검 흔들기 들어갔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검보다 더 강력한 법조인단, 그러니까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지금 특검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법에, 국민한테 지금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주 기자. 검찰들 잡으러 가야죠. 검사들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메간매직 가봅니다. 메간매직 금거북이 이배용. 자, 오늘 압수수색 있었습니다. 네,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래 위원장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이미 자택은 지난 28일에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배용 위원장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적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것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이배용 씨가 총장일 때 학교 다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 이배용은 여성계, 이대, 그 다음에 기독교 목소로 항상 데모 자리에 있었는데 항상 학생들은 데모를 했었어요. 항상 데모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다른 교육을 시켜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저분이 기독교에 그리고 이 교육계, 여성계 데모로 이렇게 불려왔는데 결국은 메간매직. 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 저분한테 누군가 뭘 갖다 주지 않으면 승진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얘기도 많이 예, 나옵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배용 씨가 금거북이를 사가지고 갖다 준 게 아니고요. 이게 본인이 받은 거 줬다.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아니 그것도 참 그렇네요. 네. 웬만하면 선물할 때는 사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배용한테 금거북이 준 사람도 주기자가 찾아줄 거죠? 제가 다 찾아야 됩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 말고 제가 지난번에 김상민이 메간매직했다. 메간매직했다. 이 내용은 창원지검, 서울고검에서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김상민이 검사였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이 부분도 수사해야 된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창원지검에서 했었고 정유미지검장이 당시에 입에 단내나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안 나왔던 이후한 그림 김상민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중간에 판매했던 여성 사업가도 특검에 출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네. 대만에서 와서 한국에서 3천만 원 낙찰받고 또 중간 과정을 넘어가서 1억이 넘게 구매가 된 거고. 처음에 대만에서 한 사업가가 경매에서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거기에는 이게 진품이다 감정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사동에 갔어.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동 어떤 사람에서 사서 진품 감정을 해요. 예. 감정을 해서 진품 감정서를 붙여. 근데 그 다음번에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했더니 이게 진품이 아니네. 이게 맞네. 이 말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는 몇 명한테 전달됩니다. 전달되고 김상민의 지인이 가서 그 임모 씨 그 다음에 몇 개가 있어요. 예, 여러 명 단계가 있다. 저 취재 좀 더 하면 며칠 있으면 나와요. 여러 명 다 삽니다. 자, 삽니다. 그런데 김상민이 사러 가는데 현금으로 사러 가요. 김상민이 현금이 그렇게 1억씩이나 있습니까? 돈이 많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김진우 씨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한테 줬는데 김건희가 김진우한테 줬을 가능성이 장모집에서 발견됐다. 김상민 지인이 가서 현금을 주고 사는데 어떻게 김상민 검사라는 걸 알까요? 파는 사람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를 해요. 자, 지금 한국인 임모 씨까지 와가지고 몇 단계 더 갑니다. 그러다가 그 김상민 지인이 사면서 검사라 이 얘기를 했어.